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비서가 당신 애를 가졌다는 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 순간 33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서울 강남에 사는 60세 김혜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7살에 이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재력 있는 시댁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워낙 인자하셔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손이 시누이도 결혼을 안 하고 저희와 쭉 함께 살았는데 언니처럼 잘해주셨죠. 친구들은 다 분가해서 사는데 왜 시댁 식구들이랑 사냐며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근한 씨는 달랐습니다. 신혼 초엔 잘해줬지만 아이들을 낳고 제가 육아에 전념하자 점점 말수가 줄더니 밖으로만 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아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과 골프 치러 해외도 가고 집은 저에게 온전히 맡겨놨죠. 일 때문에 바쁜 거겠지. 그래도 바람만 안 피우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다 커서 집을 떠나고 시아버님도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의지하며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이시죠? 저 사장님 비서 윤미래인데요. 목소리가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휴대폰을 사무실에 두고 가셔서요. 찾으실까봐 전화드려요. 아, 미래씨, 알려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참, 사모님. 사장님이 축하받으실 일이 있는데. 네. 사장님 곧 아빠가 되실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라고요? 아직 모르셨나 봐요? 저 사장님 아이 가졌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사장님이. 뭐라고요? 아, 사장님이 아직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아이만 낳으면 사장님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제 아셨으니까 헤어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무섭게 상해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제 안색을 보시고는 몇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애미야,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님께서 우연히 근한 씨 서재에서 서류를 보셨답니다. 병원 초음파 사진이었죠. 여자 이름은 윤미래, 태아 주수는 벌써 20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근한아, 너 회사 비서가 윤미래라는 애지? 근한 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네가 그 애를 임신시킨 거냐?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숟가락을 놓고 오빠를 노려봤죠. 오빠 미쳤어? 아니, 이게 다 오해야. 그 애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근한 씨는 발악했지만 어머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혜수가.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미안함과 분노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내 안색이 그랬던 거구나. 그날 밤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래. 33년 동안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당신은 편하게 집에서 놀기만 했잖아. 나는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3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수발 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대소사 챙기며 살았던 33년.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던 세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박이 잦아지더니 주말에도 안 보였죠. 옳게, 이제 어쩔 거야? 신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대로 참고 살 거야? 아니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떡하지? 이 나이에 이혼하면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 차려드리고 집안 청소하고 저녁 준비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제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야, 김혜숙, 문 열어. 네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내 집, 내 가족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말이 많아.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어머님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혜수가 앉아봐. 어머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우신 것 같았죠. 어머님, 혜수가 이혼해라. 네, 나도 어젯밤에 다 들었다. 그나니 그 자식이 너한테 한 말. 어머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어. 저런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한테 33년 동안이나 고생을 시켰구나. 어머님, 아니에요. 아니야.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넌 우리 집에 와서 정말 잘해줬어. 시부모 모시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다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 안 했잖니. 그런데 내 아들 일한 자식은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수가 이제 그만 놔줄게. 평생 애 많이 썼다. 이제 네 인생 살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옳게 엄마 말씀이 맞아. 충분히 했어. 이제 그 쓰레기 같은 오빠 놔버려. 형님, 내가 평생 결혼 안 한 이유 알아? 오빠 같은 남자 보면서 자랐거든.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인간. 신우이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올케는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오빠 같은 놈보다 훨씬 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자. 사흘 후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하셨습니다. 그나나 오늘 저녁 7시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어머니, 저 바쁜데. 무슨 얘기인데요? 당장 와. 안 오면 내 회사 주식 다 팔아버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 7시 거실에 4명이 모였습니다. 소파에는 어머님, 저, 신우이가 나란히 앉았고 건너편 일인 소파에는 못마땅한 얼굴의 남편이 앉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내일 아침 일찍 골프. 입 닥쳐. 어머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입을 다물었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발표할 게 있어서 불렀다. 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첫째, 근한이와 해숙이는 이혼한다.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앉아. 아직 안 끝났어. 어머님의 눈빛에 근한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이 집은 해숙이 앞으로 넘긴다. 어머니. 셋째, 근한이 재산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분할한다. 33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신우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근한 씨가 소리쳤습니다. 사업도 지금 어려운데 집을 해숙이한테 넘기면 우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나, 우리는 어떡하라고. 당신만 나가면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랑 형님은 저랑 계속 이 집에 사실 거예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와 신우이도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애미가 진심으로 괜찮다면 나는 애미랑 계속 살고 싶다.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넌 33년 동안 애미한테 뭘 해줬니? 신혼 때 잠깐 잘해준 거 말고. 저는 돈 벌었잖아요. 회사 경영하고. 그 회사 누가 물려줬는데?
내 아버지가 평생 읽어놓은 거 그냥 받아먹은 주제에. 아버지가 운영하실 때도 나한테 너처럼 안 하셨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돈 번다고 가족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니? 33년 동안 집안일 다 하고 시부모 모시고 애 키우고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 어머니, 넌 자격 없어. 남편 자격도 아버지 자격도 아들 자격도 없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밖에서 여자 만나고 애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고도 집에 돌아와서 떵떵거리며 살 자격이 어디 있어?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산 분할? 당연한 거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누구 줘도 상관없어. 저도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얹혀 산 건 당신이었네요. 33년 동안 제 노동력에 제 헌신에 얹혀서 편하게만 살았던 거였어요. 어머님과 시누이가 눈물이 고인 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미친년. 남편이 중얼거리며 거실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어머님께서 선임하신 변호사가 워낙 유능하셨거든요. 재산 분할도 진명의 이전도 모두 법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됐죠. 근한 씨는 그 비서와 결혼했답니다. 오늘 아침 신우이가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옳게 들었어? 오빠 요즘 난리 났대. 무슨 일인데요? 비서년이랑 애 낳았는데 그 여자가 애 울음소리에 잠을 못 자니까 신경질 엄청 부린대. 밤마다 싸운다더라. 오빠도 그 나이에 신생아 낳아 기르랴. 말 안 통하고 철없는 젊은 와이프 상대하랴 괴로운가 봐. 어머님도 피식 웃으셨습니다. 게다가 사업도 계속 어려워서 돈이 빠듯하니까 그 여자가 매일 돈 타령에 돈 때문에도 매일 싸우나 봐. 아이고 자업자득이지.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하는 거 그 여자가 오빠 보고 다 하라고 하나 봐. 33년 전에도 안 한 걸 그 나이에 하려니 괴롭겠지. 신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60 넘은 양반이 새벽에 애 기저귀 가려고 일어난대. 꼴 좋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당신도 헌신이 뭔지 알겠지. 33년 늦었지만 가끔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엄마 힘들었지?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자식들이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저녁 준비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어머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혜수가 나도 좀 도와줄까? 어머님 편히 쉬세요. 금방 다 돼요. 근데 혜수가 네. 넌 후회 안 해? 이혼하고도 우리랑 이렇게 사는 거. 저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어머님을 봤습니다. 후회요? 저는 웃었습니다. 단 1초도 안 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딸이로구나. 그날 저녁 새 여자는 깔깔대며 TV를 보며 느긋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혜숙 씨는 이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혜숙 씨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혜숙 씨 같은 분이 계신가요? 혜숙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